통신정보 조회 관련 문자를 화면에 띄워놓고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걸 보면은 이제 제가 받았던 문자를 예시로 지금 네. 저희가 해놨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조회기관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기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문서 번호가 있습니다. 문서 번호가 2024-87.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걸 이제 그 가입자 정보 조회를 통신사에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통신사에 요청할 때는 검사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도장이 검사 사인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냥 전화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공문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공문 번호입니다. 문서의 번호예요. 2024-87. 그런데 그 통상적으로는 사건 수사할 때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보통 한 장에 공문 하나에 한 뭐 10개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저한테 이렇게 그 연락 온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유추해서 봤을 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공문 하나에 아무래도 수백 건 내지 수천 건을 한 것 같아요. 공문 하나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문이 3개로 나갔습니다. 3개로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저한테는 이런 게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취합을 해서 봤는데 예. 같은 2024-87 문서 번호가 같은 번호지만 예. 그 번호가 또 저기 보면 문의처가 있잖아요. 530-4924. 예. 저건 전화번호인데 문의처 번호가 또 달라요. 같은 문서에. 그래서 530-4087이 있고 예. 530-4924 저기 나온 것처럼 있고 530-4632가 있어요. 예. 같은 2024-87 문서에. 그건 뭐냐? 뭔 뜻이냐면 취합해서 했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검사실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를 담당하는 저를 중심으로 한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봉지훈을 중심으로 한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문서 하나를 넣었다. 2024-87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024-116도 전화번호가 530-4681, 530-4691 이렇게 2개예요. 2개라는 건 방이 다른 방에서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방마다 전화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반부패 수사 이 수사를 한 게 검사 1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10명들이 각자 나눠서 수사하다가 한꺼번에 이거를 쭉 그 통신 가입자 정보할 전화번호를 다 추려내 가지고 문서 하나로 섞어 갖고 지금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진동 기자께서 직접 확인한 문서 번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종류. 네. 2024-87, 그다음에 2024-116, 2024-117 이제 네. 이 3개 번호가 있고 만약 이 공문 한 건당 수백 개씩의 전화번호를 엑셀 파일로 이제 통신 사업자한테 보내서 조회를 했다면 진짜로 3,000명 이상 조회했다라는 게 수천 명 조회했다는 게 이게 헛소리는 아니겠네요. 아유, 그 예. 3,000명인지 수만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만 규모로 볼 때 추정컨대 이제 3,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에 인터넷 언론에서 이 통신 조회를 당한 사람이 누군가가 검찰청에 물어봤더니 아마 한 3,000명쯤 될 걸요라고 했다라는 걸 들었다라는 그 발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3,000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마저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법이 이제 바꿔가지고 의무적으로 지금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야 되죠. 예, 근데 법이 바뀌기 전에 통지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된 것들은 지금 안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최소 뭐 한 수만 번은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에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간편하게 통신 정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거는 이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인데요. 이게 수사기관이 통신 사업자나 포털 사이트 그다음에 오픈마켓 등 전기 통신 사업자들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합법적인 네. 제도긴 해요. 그래서 보통 형사 사건에서 이제 특정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을 조사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통신 정보를 조회하는 데는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 통신 정보에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이제 그런 것들을 단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하고 다르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흔히 우리가 통신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서 통신 영장이라고 하는 영장이 이제 받아야 되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착발신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를 이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들어가는 정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영장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일부에서는 이런 차이를 들어서 통신 정보하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통신 기록을 구분해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런 시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군사법원을 통해서 이종섭 장관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통화 내역이고 통화 기록이라 그렇죠. 그러거든요. 여기에는 내가 발신을 해서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는 상대방의 번호가 나오고 그 시간대가 나오고 통화한 그 얼마쯤 통화를 했는지가 나오고 내가 발신했을 때 기지국이 나오고 이거 하나 하고 또 상대방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걸어왔을 때 그 발신 기지국이 나오고 그리고 그 상대방 번호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역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송수신께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건 전화번호만 나온다는 거예요. 기록에.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누군지를 모르는데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통신 가입자 정보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전화번호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이제 그 군사법원 통해 가지고 이종섭 장관이 그게 통화 내역인데 여기 보면 8월 2일 날 이걸 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8월 2일 날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들어간 거죠. 3번 통화했다는 게 나온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장관의 개인 전화로 해가 두 사람이 시간대까지 나옵니다. 8월 2일 날 12시 7분 44초, 12시 43분 16초, 12시 57분 36초 이렇게 통화 시간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영장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통화 내역, 통신 사실 확인 자료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아까 저기 화면에 띄어져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것만 나오는 거는 통신 이용자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만이 아까 고객께서 얘기한 대로 누구하고 얼마나 몇 번을 어디서 통화했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중요하죠. 그 두 개가 결합하면은 사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통신 가입자 정보만 띄워놓고 볼 때는 그냥 이름하고 주민번호니까 우리가 신상 파악에 수사상 필요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결합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지금 이걸 조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조회할 그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그 이종섭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날 8월 2일 날 아까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지국까지 나옵니다. 용산구 한남동 72-3번지 은성빌딩 이렇게 기지국이 나와요. 그럼 그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휴가 날인데 그 잼버리 대회 간 날 아닙니까? 근데 그 잼버리 대회 가기 전에 이날 이종섭 장관하고 3번 통화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 있었냐?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 12시 이때는 이거 뭡니까? 동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을 하면 기자들도 결합을 하면 누구랑 취재해서 어떤 기사를 썼는지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취재원이 누군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기사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대입시켜서 하나하나 엑셀 파일로 만들면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누구랑 통화했구나, 취재원이 누구구나, 소스가 뭐구나 이렇게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만 하면 언론 사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목적이 소위 말하면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해가지고 누군지만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아까 언론단체 얘기고 뭐 저희들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찰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심을 받을 행위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전화번호 나오고 이름 나오고 뭐 이게 정보가 그렇게까지 뭐 사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게 통신 기록과 결합했을 때는 모든 게 상당히 드러나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동선은 기밀 아닙니까? 경호처에서 이거 기자들한테 이래서 일정 같은 걸 잘 미리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얘기 안 하죠. 근데 여기 보면 8월 2일 날 관저에 있었다는 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입자 정보를 따로 떼서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결합을 시켜 놓으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돼요. 근데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이 통화 내역에 대해서 영장을 받으면서 이거와 결합되어야만 하는 정보인 가입자 정보는 안 받고 있죠. 안 받고 그냥 도장 하나에 수백 건, 수천 건씩 해줘 버려요. 네. 사인 하나에.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건을 좀 강화할 필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시민단체도 네. 얘기되고 저희들도 뭐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통신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통신사라고 하는 통신 사업자들인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련법에는 이게 꼭 제공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고객 어떤 보호 차원에서 거부를 한다. 그럼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잖아요. 검찰 공화국 아닙니까? 검사 대통령의 검사의 검사 출신의 여당 대표의 검찰 공화국이잖아요. 이런데 또 그런 어떤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상부에 있는 사람들 검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 그런데 정보 요청이 왔을 때 통신사들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배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준다고요. 아니 사실 통신사들이 혹시 또 자기네들이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네.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냥 법에도 어쨌든 넘겨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안 내줘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 안 하는 거죠, 통신사들은. 알 거예요. 아는데 아까 말하자면 지금 검찰 공화국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지금 그냥 알아서 뭐 속된 표현을 하면 알아서 긴다라고 우리가 가끔 속된 표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네. 어떤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통신정보 조회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조회 이유하고 통신정보를 제공받은 곳일 겁니다. 먼저 통신정보 조회 사용 목적으로는 수사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저희 문자에 보면 통보 문자에 보면 그러니까 수사용으로 통신정보를 조회했다 이제 이거죠. 그죠?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재판의 목적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수사의 목적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가입자 네. 정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소방에서 같은 데도 빨리 받아야 이렇게 위치 추적 같은 걸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19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네. 이제 그래야 네. 사람을 구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수사기관이 이렇게 통신정보 조회하는 거는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도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통신정보를 수집하고도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후에 작년 말에 전기통신사 사업법에 사후 통지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1월 4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문자를 받았던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헌재는 통신정보 조회에는 또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진동 기자님이나 아니면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는 필요하다. 언론단체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헌재 예. 그때 결정문을 내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은 예. 되는데요. 헌재가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따로 떼어만 놓고 본다 그러면 굳이 영장까지 저는 받을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통신 기록과 결합을 했을 때. 그렇죠. 결합을 했을 때는 위치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대통령의 위치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영장을 받도록 하고 하나는 영장 없이 그냥 무차별로 이렇게 하도록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통신사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할 때 거기에 누군지 전화번호 주인까지 써서 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법원의 어떤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무조건 법원의 어떤 규제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에서는 사실 영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통신정보 조회에서도. 네. 그러니까 2014년, 그다음에 2016년 그리고 지난해에도 통신정보 조회에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영장.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공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통신정보 제공을 요청해라. 또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춰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어요. 네, 검찰이나 경찰에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죠. 인권위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더 필요한 의견이 됐어요. 지금 네. 인권위가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네. 예. 그러니까 개인 정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이게 이제 통신 비밀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걸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사항이 맞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이게 야당에서 저는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사실 여당은 이게 적법 수사 절차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이 논의를 좀 해서 어떤 입법 절차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완책들이.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됐던 이제 방송법도 그렇고 사실 통신사업자법도 좀 민주당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개정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또 아쉬움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쭉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쭉 개정에 올려다가 보니까 그때 헌재에서 예, 나오지 결정. 않았습니까? 예. 불합치 결정이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사후 통지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된 건데 이번 보면은 나오잖아요. 7개월 있다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더 촘촘하게 더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차제에 거기 어떤 사후 통지 규정도 조금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통신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방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별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국회에서 이 법 개정 등등 포함해서 좀 잘 대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